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격전지로 손꼽히는 지역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다소 밀린다는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내민 원희룡 후보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으로 지지율이 좁혀졌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제1야당의 대표를 상대로, 그것도 민주당 텃밭에서 그런 성격이 강한 곳에서 원희룡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국민의힘 다른 지역의 후보들이 원 후보에게 좀 배워야 할 점들을 따져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선에 도전하는 인천 계양구 을에서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있었습니다. 선거 전 초반 다른 여러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계양을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을 맹추격하면서 두 후보 간 접전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25일부터 26일 양일간 한국갤럽이 인천 계양을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물음에 이재명 46%, 원희룡 42%를 기록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재명이 49%, 원희룡이 45%로 역시 오차 범위 내인 4%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 계양을의 경우 민주당 텃밭을 넘어 민주당 불패의 철옹성과도 같은 곳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천 계양을은 2004년 17대 총선 때 계양갑에서 분리된 뒤로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승리를 뺏기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우선 이재명 전의 송영길의 경우 2000년 16대 총선 때 계양구 단일 선거구에서 승리한 뒤에 17대, 18대, 20대, 21대 총선까지 계양을에서 불패 신화를 써내려가며 5선을 달성했습니다. 송영길이 2010년 인천시장에 당선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19대 총선마저 계양을에서 최원식 후보가 배턴을 이어받아 배지를 달았는데요. 참고로 인접 선거구인 계양갑에서도 17, 18, 19대 신하경, 20대, 21대 유동수 후보가 당선되는 등 2000년 이후 계양구는 민주당 후보에게만 금배지를 허락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부평구와 계양구에 한국 GM 부평공장과 공단 등이 밀집해 노동자 인구가 많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 층들이 많은 점 등으로 인해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원희룡 후보가 굉장한 핸디캡을 안고 이 지역에 뛰어들었다라는 점, 그리고 상대 후보는 다름 아닌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이라는 점, 이걸 원희룡이 극복해야지만 금배지를 달 수 있다라는 것인데, 불가능하게 보였던 꿈같은 얘기가 점점 현실이 되는 듯합니다. 정말 원희룡 후보 정말 대단하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원 후보가 이재명을 꺾고 이 지역에서 당선이 된다면 이건 금배지 하나에 그치지 않고 아마 국회의석 한 20-30개 정도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이겠고, 총선 후에 금배지를 잃은 당대표 이재명에 대한 리더십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는 굉장한 업적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저도 이재명 하나만큼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신데 이게 현실이 될지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을 상대로 민주당의 텃밭인 인천 계양을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좀 결이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번 총선에 출마한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이 제발 좀 원희룡에게 배워라, 원희룡처럼만 해라, 이런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앞선 방송에서도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부산 시민들이 요즘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겠다는 지지자들도 이제는 윤 대통령을 싫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병수는 후보들이 각자 가진 개인기와 장점이 힘을 발휘하려면 전국이 여권에 우호적으로 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면서 이런 점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앞으로 소통을 잘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참 정말 기가 막히죠. 이 기사의 한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단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게 뭐였냐? 또 국힘스러운 버릇이 나왔다라는 댓글이었습니다. 국힘스럽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만약 서병수 의원의 말이 맞는다면 인천 개항을 해서 이재명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의 경우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서병수 의원이 후보들이 각자 가진 개인기와 장점이 힘을 발휘하려면 전국이 여권에 우호적으로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이런 것 없이도 후보가 가진 개인기와 장점을 10분 발휘하는 게 바로 원희룡입니다. 자, 앞서 보도해드린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52%,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9%로 이른바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13%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를 한 유권자가 63%로 긍정평가를 한 유권자 32%의 약 2배였는데요. 이런 불리한 지형을 뛰어넘고 있는 후보가 바로 원희룡인 것이고 허구한 날 대통령 탓만 하면서 징징징거리면서 이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 게 바로 서병수 같은 국힘스러운 후보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방송에서 제가 서병수 같은 사람들이 다음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대통령 탄핵에 가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후보 경쟁력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대통령 탓만 하는 후보들은 그게 국민의힘 후보일지라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자, 아직 오차범위 내에서 살짝 뒤지고는 있지만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에 원희룡이 이재명을 따라잡는다는 여론조사가 공표되는 순간 전국적 판세가 요동칠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최근 이재명이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랑 붙는 동작을 해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유사명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있지요. 벌써 세 번째 지원 유세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작을 무너뜨려야 이른바 한강 배틀을 사수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나경원이란 거물을 쓰러뜨린다는 어떤 상징성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런 맥락에서 인천 개항을 해서 원희룡이 이재명을 따라잡는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면 그 순간 이런 효과를 국민의힘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 개항을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의석수 한 개의 싸움이지만 그 파급력을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에게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